김영훈의 질병백과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ADHD 부작용 관리 로드맵입니다. ADHD 약 부작용 중 다리 통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ADHD 약물 주로 메틸페니데이트나 암페타민 계열의 중추신경 자극제를 복용하면서 다리 통증이나 근육 뭉침, 저림을 경험하는 것은 식욕 저하나 불면증만큼 흔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실제 임상에서 종종 보고되는 부작용 중 하나입니다. 1번, 다리 통증이 발생하는 원인입니다. 교감신경 항진에 의한 근육 긴장, 머슬 텐션입니다. ADHD 약물은 뇌의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 농도를 높여 각성 상태를 유지하고 교감신경계를 활성화합니다. 이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몸에 힘이 들어가고 특히 다리나 어깨 등의 근육이 지속적으로 긴장하게 되어 뻐근함이나 근육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말초혈관 수축, 페리페럴 바소컨스트릭션입니다. 중추신경 자극제는 말초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이로 인해 손발이 차가워지는 수족냉증이 흔히 발생하며 다리나 발끝으로의 혈류 공급이 미세하게 저하되면서 찌릿한 저림, 쥐내림, 통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 소모 증가입니다. 약물 복용 후 대사가 활발해지고 긴장 상태가 지속되면 체내 마그네슘 소모가 빨라집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과 신경 안정에 필수적인 미네랄이므로 부족해질 경우 다리에 쥐가 나거나 경련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반동 현상, 리바운드 및 하지불안 증후군 RLS, 악화입니다. ADHD 환자들은 가만히 있을 때 다리에 불편한 감각을 느끼는 하지불안 증후군을 동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약효가 떨어질 무렵 뇌내 도파민 수치가 급감하는 반동 현상과 맞물려 다리의 불편감이나 통증이 일시적으로 크게 증폭될 수 있습니다. 이 일상적인 대처 및 관리 방법입니다. 이완 및 본, 혈관 수축과 근육 긴장이 주된 원인이므로 따뜻한 물로 반신욕이나 족욕을 하고 수면 양말을 신어 다리를 따뜻하게 유지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통증이 크게 완화됩니다. 스트레칭과 마사지, 일과 중 틈틈이, 특히 취침 전 종아리와 허벅지 근육을 부드럽게 마사지하고 스트레칭하여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수분 및 영양 섭취, 탈수는 근육 경련을 악화시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필요하다면 주치의와 상의하여 마그네슘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도 근육 이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주의 및 진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근육 긴장이나 가벼운 저림은 시간이 지나며 몸이 약물에 적응함에 따라 완화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처방의와 상담하여 약물 용량을 조절하거나 비자극제 계열의 아토목세틴, 클로니딘 등로의 변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리 통증으로 인해 수면을 심각하게 방해받거나 일상생활이 힘든 경우 발가락이나 다리 피부가 비정상적으로 창백해지거나 푸르게 변하는 경우 심한 혈관 수축 징후, 감각이 마비되거나 통증이 점점 더 악화되는 경우입니다. ADHD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성향이나 진단을 받은 아이가 갑자기 일어설 때 어지러움을 느끼는 기립성 저혈압, 오르토스태틱 하이포텐션 증상을 보인다면 가장 먼저 ADHD 복용 약물의 종류와 아이의 신체 성장 상태를 함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1번,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날까요? 주요 원인입니다. A. ADHD 치료 약물의 부작용 또는 특성입니다. 아이들이 복용하는 ADHD 약물 계열에 따라 혈압 조절 메커니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자극제 계열 알파2 아드레날린성 작동제, 클로니딘, 캣베이 등의 약물은 본래 혈압을 낮추는 작용을 기반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부작용으로 저혈압이나 기립성 어지러움, 졸림을 비교적 흔하게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극제 및 다른 계열, 메틸페니데이트, 콘서타, 메디키넷 등나 아토목세틴, 스트라테라 계열은 일반적으로 혈압이나 맥박을 약간 상승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약효가 발휘되는 시점이나 반대로 약효가 빠져나가는 시점 리바운드 이펙트의 자율신경계 균형이 일시적으로 흔들리면서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식욕 저하로 인한 탈수와 영양 부족, 메틸페니데이트나 아토목세틴의 대표적인 부작용이 바로 식욕 감소입니다.
아이가 낮 동안 밥을 잘 먹지 않고 물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체내 혈액량이 줄어들어 기립성 저혈압이 훨씬 쉽게 발생합니다. B. 소아청소년기 급성장 및 자율신경계 미숙입니다. 아이가 최근 키가 부쩍 자랐다면 심장에서 머리끝까지 피를 올려보내는 혈관의 탄력과 자율신경계 조절 능력이 자라는 속도를 미처 따라가지 못해 일시적으로 기립성 저혈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2.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안전대처법입니다. 단계별로 일어나기 가장 중요. 누워 있거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3단계 법칙을 적용해 주세요. 누워 있다가 앉아서 10초, 침대나 의자 모서리에 발을 디디고 앉아 10초, 천천히 일어나기, 수분 섭취 늘리기, 약물로 인해 식욕이 떨어지더라도 물이나 이온 음료는 수시로 챙겨 마시도록 해주세요. 체내 수분량이 유지되어야 혈압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 꼭 챙기기. 아침 공복 상태에서 약을 먹으면 어지러움이나 속쓰림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식사를 마친 후 약을 복용하게 해주세요. 하체 근육 키우기, 까치발 들기 운동이나 가벼운 스쿼트 등 하체 근육을 기르면 일어설 때 하체 혈관을 쥐어짜 주어 뇌로 가는 혈류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부모님이 취해야 할 행동 가이드입니다. 절대로 임의로 약을 중단하거나 용량을 바꾸지 마세요. 약을 갑자기 끊으면 ADHD 증상이 심하게 반동 리바운드를 하거나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증상 일지 기록하기. 아이가 하루 중 언제, 약 복용 후 2시간 뒤, 학원 끝나고 올 때, 아침에 일어날 때 등 어지러워하는지, 빈도는 얼마나 되는지 기록해 주세요. 처방의와 상담하기. 기록한 일지를 바탕으로 주치의 선생님께 증상을 말씀하셔야 합니다. 의사는 증상의 경중에 따라 다음 처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약물 복용 시간대 조정, 오전부터 저녁까지 혹은 분할 복용. 2. 약물 용량 감량 또는 다른 계열로의 교체. 3. 식욕 부진 및 탈수 개선을 위한 보조적 조치입니다. 만약 아이가 단순히 어지러운 것을 넘어 실신 기절을 하거나 시야가 까맣게 변하며 쓰러진 적이 있다면 자율신경계나 심장 기능에 대한 정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즉시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ADHD 약과 뇌 부피입니다. 많은 부모님께서 ADHD 치료약을 장기간 복용하면 아이의 뇌 발달에 악영향을 주거나 뇌가 쪼그라들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을 가집니다. 하지만 최신 뇌과학 및 소아정신과적 연구 결과는 부모님들의 걱정과는 정반대의 사실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미치료 ADHD, 아이의 뇌 환경과 부피적 특징입니다. 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 ADHD를 가진 아이들의 뇌는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 등 전두엽과 기저핵 부위의 신경전달 물질 수준이 낮거나 불균형한 상태입니다. 구조적 발달의 지연, 이로 인해 정상 발달 아이에 비해 전두엽 뇌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곳, 기저핵, 편도체 등 충동 조절 및 실행 기능을 담당하는 핵심 부위의 부피와 피질 두께가 통계적으로 약 3%에서 5%가량 작거나 발달이 지연되어 있음이 대규모 뇌 영상 MRI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지속적인 뇌 환경 불안정, 약물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할 경우 폭주하는 자극과 불안정한 신경 연결망으로 인해 뇌 환경의 불안정이 지속되며 이는 장기적으로 연결망 약화 및 뇌 부피 감소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ADHD 치료약이 뇌 부피에 미치는 영향, 정상화와 복구입니다. 메틸페니데이트, 콘서타 등 아토목세틴 등의 ADHD 치료약은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증상만을 일시적으로 누르는 진정제가 아닙니다. 뇌의 구조적 발달을 돕는 필수적인 치료제입니다. 도파민 보충 및 뇌 환경 안정, 약물 복용은 부족했던 도파민 등의 수준을 적절하게 알아하고 조절해 주어 뇌 환경을 1차적으로 안정시킵니다. 뇌 가소성 뉴로플라스틱 리티의 활성화, 뇌 환경이 안정되면 정상적인 자극 처리가 가능해지면서 뇌 신경세포 간의 연결망이 다시 부드럽게 복구되고 단단해집니다. 뇌 부피의 회복, 수년간 꾸준히 치료약을 복용한 아동들과 치료를 받지 않은 아동들의 뇌 구조를 장기 추적 관찰한 결과 치료약을 복용한 그룹에서 지연되었던 뇌 부피 성장이 정상 아동의 수준으로
회복 정상화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ADHD 약은 뇌를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뇌 발달 지연을 복구합니다. 지속적인 약물 치료는 뇌의 전반적인 건강 부피 및 연결망을 개선하는 데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약물 복용을 통해 아이가 학교나 일상생활에서 성공적인 경험을 쌓고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면 정서적 안정, 공동조절 및 옥시토신 분비이 동반되면서 신경 연결망은 더욱 건강하게 자라납니다. 따라서 약물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으로 치료적 길을 놓치기보다는 전문의의 가이드에 따라 안전하게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아이가 가진 학습뇌와 조절뇌, 고유의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유전적 구조적 부피 성장을 돕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ADHD 약 부작용 중 성기능 장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ADHD 치료제 복용 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중 성기능 장애는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임상적으로 꽤 빈번하게 보고되는 부작용 중 하나입니다. 주로 성인 및 청소년 후기 환자들에게 해당하며 복용하는 약물의 종류, 자극제와 비자극제에 따라 나타나는 양상과 발생 기전이 다릅니다. 1번, 약물 계열별 성기능 장애의 특징입니다. A. 비자극제 계열. 예. 아토목세틴 / 제품명 스트라테라 등입니다. ADHD 약물 중 성기능 장애 부작용이 가장 뚜렷하고 흔하게 보고되는 계열입니다. 발생 기전, 아토목세틴은 뇌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의 재흡수를 억제합니다. 이는 우울증 치료제로 쓰이는 SNRI,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 억제제와 유사한 작용을 하여 교감신경계를 과활성화시키고 성적 흥분 및 사정 반사에 관여하는 신경망에 영향을 줍니다. 주요 증상, 선교감토해, 발기부전, 사정지연, 오르가즘 장애, 사정시 통증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요도 괄약근의 긴장도가 높아져 소변을 보기 힘든 배뇨 지연 현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B. 중추신경 자극제 계열. 예. 메틸페니데이트 / 제품명 콘서타, 페니드, 메디키넷 등입니다. 발생 기전,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을 증가시켜 중추신경을 각성시키는 과정에서 자율신경계가 자극을 받아 말초 혈관이 수축 바소 컨스트릭션 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증상, 혈관 수축으로 인한 일시적인 발기부전이나 선교계 변화, 감토해 또는 드물게 과다 증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속발기증, 프리아피즘, 주의, 메틸페니데이트 계열 약물 복용 시 주로 복용 중단이나 용량 변경 시 드물게 나타나는 심각한 부작용입니다. 성적 자극과 무관하게 4시간 이상 고통스러운 발기가 지속되는 현상으로 방치할 경우 영구적인 조직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 발견 즉시 응급실 치료가 필요한 의학적 응급 상황입니다. 2. 현명한 대처 및 관리 방안입니다. 주치의와의 적극적인 상담. 성기능 장애는 환자들이 수치심이나 민망함 때문에 의사에게 말하기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약물로 인한 매우 생리적인 현상이며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진료 시 알려야 합니다. 용량 조절, 티트레이션. 약물의 용량이 체내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일 때 부작용이 심해지기 쉽습니다. 치료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용량으로 하향 조절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약물 교체. 아토목세틴 복용 시 부작용이 심하다면 자극제 계열로 혹은 자극제 복용 중 문제가 생겼다면 다른 계열의 약물로 교체하여 반응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임해 단약 금지, 부작용이 불편하다고 해서 갑자기 약물 복용을 중단하면 금단 증상이나 본래의 ADHD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약물의 중단이나 감량은 반드시 주치의의 지시와 계획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약물이 체내에 적응하는 초기 과정에서 나타났다가 서서히 호전되는 경우도 있으나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크다면 지체 없이 담당 전문의와 상의하여 치료 방향을 재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아신경과 전문의 김영훈 교수였습니다.